그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청문회 당일날 인사청문회 당일날 정경심 교수 기소했잖아요. 야밤에. 뭐 공소시효 네. 도가 문제 때문에. 네. 그날 기소돼 있는 9월 6일자 표창장 위조 혐의 무죄 나온 거 아세요? 몰랐습니다.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이 2장이에요. 하나는 인사청문회 당일에 기소했던 그 사건이 있고 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한 게 있어요. 그게 뭐 그 강사교실 PC의 이 파일 조각들을 이용해서 위조를 했다라는 게 하나가 네. 있고 9월 6일에 기소할 때는 뭐 소환 조사 한 번 없었다는 건 다들 아실 테고 네.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그때 공소장에는 도장을 찍어서 위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근데 육하원칙 중에 무엇을 표창장을 이거 하나만 빼고 다 다른 거예요.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다 다른 거예요. 변경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공소장. 새로운 공소장을 새로운 걸 만들어. 써왔구나. 재판부가 허락을 안 했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기존의 공소를 취소하고 다시 새로 해야죠. 기소를 하면 돼요. 근데 못 하는 거야. 9월 6일자 공소를 취소를. 왜? 그거 취소하면 9월 6일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소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 그냥 유지하고 항소심 가서 다툴게요. 그리고 공소장 2장을 가지고 재판을 한 거예요. 항소심 가서 뭘 다퉈요. 9월 6일자 공소장 무죄 판결 받은 거는 그 뒤로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9월 6일에 기소한 게 유죄가 나온 줄 알죠.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도 이런 걸 안 다루죠. 근데 추가 기소를 또 법원에서 받아줬네요. 받아줬어요. 네, 그거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소사실 동일성이 유지가 안 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법원의 그와 같은 기각 사유를 되치기해서 그럼 다시 낼게 다른 사건이니까 이렇게 됐던 거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대표 대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간의 정치권에서는 이제 11월에 이제 선고가 2개 사건이 있다 보니까 흔히들 말하는 뭐 이제 사법 리스크 11월 위기론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지금 그 재판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방청을 꽤나 하신 거죠? 예. 네. 근데 11월에 유죄 판결 나오면 그게 위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언론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유죄든 무죄든 대법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위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재판의 경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이게 재판 시작한 지가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꽤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척도 이런 거는 체크해 보시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4개가 동시 진행 중이잖아요. 뭐 대북 송금 사건은 최근에 기소됐으니까 아직 뭐 첫 공판도 시작이 안 됐고 가장 이제 큰 덩어리인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이렇게 4가지가 묶여 있는 사건. 그 사건 기소된 게 1년 반? 1년 반 됐어요. 근데 4개 파트가 묶여 있는데 우리가 흔히 대장동 재판 그러잖아요. 그렇게 흔히들 부르죠. 네. 근데 대장동 관련해서는 한 번도 안 다뤘어요, 아직. 순서상 아직 위례 관련한 부분만 다뤘고 내일 대장동 파트 시작합니다. 위례만 1년 반 했어요. 그럼 4가지가 묶여 있잖아요. 세상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건 대장동이었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6년 해야 돼요. 이런 속도에 비춰보면 사건을 낱개로 나눠 1년 반씩 4개 사건을 한다 치면. 근데 검찰도 할 말이 없는 게 나중에 백현동을 추가 기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병합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재판 지연된다고 누구 욕할 처지가 못 돼요. 검찰 스스로가 병합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11월에 선고가 있는 게 하나는 선거법 사건이고 2년 구형이 됐고 하나가 이제 위증교사 사건 3년 구형된 15일, 25일 각각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선거법 사건이 가장 기소된 지 오래됐지 2년 됐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은 이제 1년 됐고요. 각각 2년, 1년 만에 이제 1심 선고를 하게 되는데
뭐 결과를 예단하라 그러면 어렵죠. 그건 하기 어려운 거죠. 선고 결과를 예단하는 거 어려운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에 이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연내에 또 결정이 되는 건지 또 파기환송 가능성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주목도가 있는데 물론 결과 예단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재판을 다 보신 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체로 네. 대법원 이제 그게 대법원에 올라간 지 이제 한 6개월 남짓 지난 것 같거든요. 올 3월인가 4월 예, 항소심 선고가 있었으니까요. 지금 뭐 한 6개월째 무슨 뭐 상고 이유 및 법리 검토 개시 중 뭐 이렇게만 그냥 나와요 기록이. 근데 그 사건은 뭐 예단을 하자는 건 아니고 감히 주장을 하자면 이 법리적으로 달리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상당히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사건이 딸이 받은 장학금이 뇌물이냐. 뇌물은 무죄 판단 받았고 검찰은 여전히 뇌물도 유죄 판결을 해달라는 취지로 항소 상고를 하는 거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원심에서 이제 유죄 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딸이 장학금을 받은 거는 아비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논리로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최근에 김건희가 받은 거는 직무연관성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면서요. 네. 근데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보면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뇌물이죠. 근데 직무연관성 없어도 처벌하라고 만든 게 청탁금지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직무연관성을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김건희 사건 보면은 가장 협소하게 뇌물에 준하는 수준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무죄, 무혐의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당사자나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네. 배우자가 받은 거를 당사자가 알고 신고를 안 하면 처벌 그렇죠. 조항이 거기에 처벌하게 있어요. 돼 있죠. 네. 근데 딸은 아예 언급이 없어요. 처벌 대상도 아니고. 아 비슷한 논리 구조로 본다면. 네. 네. 근데 심지어는 공개된 장학금 수여식을 하면서 받은 장학금인데 그게 아버지가 공직자니까 청탁금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된다. 그럼 대한민국 공직자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되겠네요. 장학금 심지어는 받았다면. 공직자들이 대학원, 야간 대학원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 장학금 받으면 큰일 그럼 납니다. 앞으로는 이제 학생들 장학금 말고 가방 줘야겠네요. 네. 가방도 주면 아니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방 이제 문제잖아. 예, 법리적인 논쟁이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그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직권남용 사건. 네. 그거는 청와대 특감반 이게 한참 지난 일이라 여러분들 기억에 가물가물하실 텐데 청와대 특감반이 감찰을 유재수에 대해서 비위 혐의를 감찰을 하다가 조국이 그걸 감찰을 무마시켜줬다. 이런 혐의였어요. 네, 맞아요. 직권남용은. 네. 그런데 청와대 특감반이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행정요원이냐 네. 그들만의 독립된 직무 권한이 있느냐가 쟁점이에요. 법리적으로. 그 해석 갖고선 네. 논란이 있었죠. 그 사실관계를 넘어서서 법리적인 해석이라서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심리잖아요. 그래서 그 조항이 만들어질 때 민정수석을 하고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확인서 또는 의견서도 제출했어요 법원에. 네. 그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거 상부심에서 이 법리적인 쟁점에서 달리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일부 대목에서 최소한 파기환송 가능성도 다분하다.